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북구을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KNN 아나운서 박경익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부산 지역은 의석수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지역구 조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낙동강 벨트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부산시 낙동강 벨트 선거구가 5곳에서 6곳으로 늘었습니다. 그중 한 곳이죠. 금곡동과 화명 1, 2, 3동, 만덕 1동을 지역으로 하는 북구을 선거구.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토론회 보시면서 우리의 지역 일꾼으로 누가 적임자인지를 가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해 부산시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럼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죠. 제 옆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 정명희입니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 박성훈입니다. 네, 오늘 토론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마의 변을 담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통 질문과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될 텐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공통 질문 이후에는 보충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발언에는 시간 제한이 있는데요. 발언 시간이 다 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니까요. 우리 후보들께서는 10초 정도가 남으면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허위 사실을 얘기하거나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인신공격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후보들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 협의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후보의 기조 연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들께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우리 후보들께서는 북구을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출마의 변을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후보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기호 1번 정명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었던 그 구청장 정명희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어제 시장에 갔었는데 정말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가격을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파 한 단에 875원이라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2년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경기는 나빠지고 안전은 무너지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은 위대한데 대한민국이 부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탑하고 옐로우 카드를 들어야 합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정명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옐로우 카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구청장 시절 함영 1, 2, 3동, 금곡동, 만덕 1동까지 구석구석 참 많이 다녔습니다. 구청장으로서 못다한 일들이 있습니다. 구청장으로는 못다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정명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저는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선생님이 등록금을 대신 내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화장실이 없는 집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민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제가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최연소 경제부시장을 거쳐 중앙부처에서 차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구처럼 교육열이 뛰어난 곳에 교육이라는 기회의 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라는 신분 상승의 그리고 기회 제공의
사다리를 다시 한번 복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획재정부 대통령실의 강점을 살려 할 일이 많은 북구에 예산을 넘치도록 가져오겠습니다. 북구가 필요로 하는 일 앞장서고 북구의 오랜 수건 사업들을 반드시 해결해내겠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천은 다릅니다. 힘 있는 경제 전문가 박성훈에게 북구의 미래를 맡겨주십시오. 박성훈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의지가 느껴지는 기조연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 시대에서 도시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죠. 최근은 국내 도시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신흥 도시들도 글로벌 도시 경쟁력 순위에 대거 등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해외 투자 등을 위해서 각 도시의 위상을 탐색하고 또 평가하는 일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은 해외 선진 도시에 비해 도시 경쟁력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 경쟁력 평가 지표를 관리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하는 활동에 참여가 미흡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북구의 평가 지표를 높이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훈 후보가 제시하는 해결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의 답변 시간 드립니다. 네,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느 한 분야의 개선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교통,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꼼꼼하고 촘촘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영에서 서명 간 직결 도시철도를 건설을 하겠습니다. 함영에서 서명까지 15분 시대를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또 함영역과 수정역 사이에 함영 생태공원역을 신설해서 접근성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경우에는 교육 국제화 특구를 지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연계한 명문 자율형 공립고도 유치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교육의 힘을 말씀드렸습니다. 주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주거 반드시 신속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따라서 그동안 어려웠던 안전진단을 면제받고 용적률 상승이라든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신속하게 도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 박성훈이 해내겠습니다.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확실하게 높여나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명희 후보가 제시하는 해결책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의 시간 드립니다. 네, 도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것은 우리 북구가 가진 특성을 잘 파악하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북구만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 북구의 자연 환경을 포함한 문화적인 매력, 거주민의 특성 등에 대해 잘 알고 그에 맞는 핵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4년 동안 해왔고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북구는 낙동강과 금정산이라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교육과 문화에 대한 높은 열의를 두 축으로 하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 재직하면서 낙동 강변에 금빛 노을 브릿지를 완성하고 감동 나룻길 리버워크를 착공했습니다. 금정산의 함영수목원과 대천천 누리길의 단절 구간을 연결해서 걷고 싶은 보형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자연 친화형 유아숲 체험원도 조성했습니다. 낙동 강변에 생태 관광 브랜드를 육성하고 생태와 문화가 어울리는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명품 도시 문화 특구로 나아간다면 우리 북구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유수 도시를 능가하는 생태와 환경이 어우러진 문화 도시로 브랜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후보의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답변 내용에 대해서 서로 보충 질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정명희 후보,
30초 보충 질문하시고 박성훈 후보가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네,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북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의 요구를 수렴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구와는 인연이 없고 다른 지역에서 갑자기 여기로 오셔서 북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후보께서는 우리 북구의 가장 큰 자산과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마케팅과 블랜딩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보고 넘어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부산에서 학교를 다닌 부산 토박이입니다. 부산경제부시장을 하면서 부산 경제를 넓고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시야도 가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구를 가지고 부산과 비교하는 그런 발언은 조금 북구에서 자라고 또 여기서 학창 시절을 보낸 분들도 아직은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 모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구가 가져야 될 가치는 명확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좋아하는 곳, 그리고 북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유산과 자연 가치를 최고로 발휘해서 북구가 지향하는 미래 첨단 도시로 나아가는 길, 그리고 북구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북구의 발전을 제대로 이끌어내는 길, 이것이야말로 북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린 공약 중에 북구를 우리 부산의 대표 명품 도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브랜딩과 마케팅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법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브랜딩은 브랜딩의 반복을 통해서 이념화 그리고 상징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인상 비평에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브랜딩의 힘인 거죠. 마케팅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과 전술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성훈 후보의 보충 질문입니다. 네, 질문 시간 30초고요. 정명희 후보는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정명희 후보가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문화, 자연에 대한 말씀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북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과제인 교통, 교육, 주거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가 않고요. 특히 인구 유출과 인구 소멸에 대한 그런 고민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명희 후보께서 가지고 계신 대안이나 고민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찾아보지 마시고요. 네, 우리 구가 지향하는 가치가 교육과 문화입니다. 근데 아까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일반적인 도시들이 지향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도시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가지고는 다른 도시와 경쟁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부상권과 경쟁하는 그런 가치들은 일반 도시가 지향하는 가치들로서는 능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만의 가치를 가지고 브랜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교육과 문화,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생태환경, 그리고 공존의 가치, 그리고 주민들의 공동체, 이 공동체들의 연대의식 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 우리 박성훈 후보께서 말씀하신 도시 지하철역 등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매우 황당한 공약들이 많습니다. 수정역과 함영역을 중간에 역을 신설한다고 하시는데 그 역이 2분간 걸리는 역입니다. 거기에 다시 역을 하나 신설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거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함영역에서 서면역으로 가는 도시철도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실현 가능한 공약인가, 그리고 우리 북구가 지향하는 그런 가치를 담은 공약인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북구의 도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두 후보의 전략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후보가 서로에게 질문하는 주도권 토론으로 토론 범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께 각 6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쥔 후보는 상대의 답변도 30초 이상은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후보에게 6분의 주도권 주어집니다. 네, 정치인에게 지나온 이력은 정체성과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유권자는 현재의 말과 행동은 물론 과거의 행적을 통해 정치인을 판단합니다. 박성훈 후보님은 뛰어난 학력과 화려한 경력을 가진 재원이십니다. 그래서 후보님의 주요한 경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후보께서는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서부터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 비서관이라는 중책을 맡아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경력은 박성훈 후보께서 가장 자랑스럽게 유권자에게 홍보하는 경력 중 하나입니다. 국정기획 비서관은 어떤 일을 하는 직책입니까? 네, 국정기획비서관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국정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미래의 아젠다를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자유시장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 질서를 확립하고 복원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노동개혁과 같은 3대 개혁, 우리 미래를 어떻게 보면 악화시킬 수도 있는 연금 개혁과 같은 누구나 하기 그 정도의 힘든 중책이라면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갖고 계시겠죠. 박성훈 후보께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100점 만점이라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저도 많은 분들로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한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있습니다. 정부가 잘했다고, 모든 일을 정부가 잘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정부와 본인을 하지만 개별시 여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방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중책을 맡았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큰 밑그림과 아젠다를 그리는 게 몇 제 점인지 역할이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민생 안정과 몇 경제 점인지 말씀해 살리기에 주십시오. 매진하는 게 저희 역할이었습니다. 예, 말씀을 안 하시는군요. 그러면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경제라고 하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장 질서에 반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임대차 또 지난 정부 상법에 대한 탓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듣기가 제가 불편합니다.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네, 시장 그러면 경제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몇 점입니까? 어느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경제 분야에 대해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민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네, 있지만 점수를 못 여러 가지 주시는군요. 어려움으로 인해서 며칠 전 마음이 윤석열 아픈 부분도 대통령은 있고 한마트에 가서 팔을 사며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박 후보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 부분은 제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 제가 물가 지금 질문하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시간입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예, 경제 전문가 외부적인 박성훈 요인이 후보가 많이 작용을 윤석열 합니다. 정부 핵심 요직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기대가 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이력이 과연 유권자 여러분들이 기대를 걸어볼 만한 근거가 되는 걸까요? 오히려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박성훈 후보는 출마가 아니라 지금의 경제 파탄, 민생 외면에 대한 사죄를 먼저 해야 마땅합니다. 저는 윤석열 경제 파탄이라고 하는 정부이면 우리 지적에는 국민을 동의할 수가 힘들게 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책임이 박성훈 후보에게도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박성훈 후보께서는 그 후 2023년 7월 3일 임명되어 12월 27일 직을 면할 때까지 5개월 동안 해양수산부 차관을 맡으셨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현안은 역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27일 부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22대 총선 대응 부산시민사회 네트워크는 박성훈 후보에 대해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사람으로 후쿠시마 핵오염수와 방류를 통해 부산 지역 수산업 피해, 시민 건강과 안전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해수부 차관이 된 뒤 부산 시민은 물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들은 바 없습니다.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이렇게 부분이고요. 중요한 부분을 들은 바가 없다는 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놀랍네요. 저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네트워크에서는 하루에 박 2시간도 못 후보는 자면서 당시 국민의 오염수 건강과 안전을 박성훈 지키기 후보님 위해서 제가 질문 최선을 드리겠습니다. 다했습니다. 아까 못 봤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네트워크는 박 후보는 당시 오염수 대응 문제를 과학과 미신의 대결이라고 규정하고 이성이 감성을 이길 수 있는 저력을 가진 국민 등을 표현을 썼다.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부산 시민들은 감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시민들인가 라며 지금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찬성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쿠시마 핵 시민들의 오염수 입장을 투기를 찬성한 대신해 것이 제가 아니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안정성이 확보된 지금도 여전히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제가 질문이 확실한 끝나고 나면 답변해 주시면 방류에 감사하겠습니다. 대해서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찬성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방류는 원칙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어떠한 방류도 반대를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어떤 정보의 본인께서 가치보다도 해양수산부 우선입니다. 차관으로 계실 때 이 핵오염수 방류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방류를 제가 지금 와서는 결정했다고요? 제가 어떻게 결정하는 일본 정부의 있었지 방류를 않습니까?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시 국민 70% 이상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고 분노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입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이어도 이 정도의 불신이 조성되어 있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텐데 네, 일본의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역시 6분 드립니다. 네, 과학적 기준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 방류는 반대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업과 종사자분들의 생계와 안전에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저희가 함영역과 수정역 사이의 역신설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는 공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덕천역과 숙등역 사이의 거리가 690m입니다. 함영역과 수정역 사이는 약 1540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신설이 필요하고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과천역과 인덕원역 사이에 이러한 형태의 역이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함영에서 서면까지 도시철도 건설, 민간 자본으로 또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충분히 건설이 가능합니다. 경제성 BC 분석에서 일부 떨어지는 부분은 AHP라고 하는 종합 분석을 통해서 지역적 어려움과 동서 부산 간의 격차 해소라는 종합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고요. 기술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북구의 발전을 위한 입장이라면 이러한 공약에 한 번쯤 귀 기울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는지 고민하는 게 더 건전한 토론 문화를 바꿔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 북구의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거 알고 계시죠? 전국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후보님께서 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재정 자립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그 도시철도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요, 재정 자립도에 대해서 도시철도 여쭤보고 부분에 있습니다.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먼 미래로 볼 때는 저도 찬성합니다. 아니요, 그리고 제가 후보님께서 여쭤보고 있는 말씀하신 질문은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님께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아니요, 많은 지금 준비가 제가 질문하고 있었다면 있는 제가 당선이 된다면 그 부분도 후보님, 적극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과연 자, 지금 재정 자립도를 지금 필요한 거에 대한 여쭤봤습니다. 부분을 구청장으로 제가 재직하는 말씀드렸던 동안에 겁니다. 재정 자립도가 14%에서 11%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지방 정부 중에서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낮고 급격하게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과거 정부에서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얼마만큼 늘어난 줄 아십니까? 저는 그 답을 후보님으로부터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 북구가 왜 기획재정부, 예산 권한을 가지고 있는 후보, 왜 힘 있는 후보가 와야 되는지를 여기서 여실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 지방교부세를 알고 계시죠? 네, 아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니요, 제가 지금 예,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재정 자주도와 재정 자립도를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재정 자립도가 낮고 재정 자주도도 물론 낮지만 재정 자립도는 더 낮은 상황입니다. 아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못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정 자주도와 재정 자립도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어떻게 그게 설명을 낮은 하시겠어요? 이유가 아니요, 어쨌든 낮은 게 우리 아니라 구에서 사회적 약자를 많이 앓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 이 국제 자주도는 재정이 중앙에서 예산을 후보님,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려주고 아니, 후보님. 시비, 구비 등을 아까 질문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 제가 재정 자주도는 재원의 사용과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재정 자립도는 재원의 조달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과 지방세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분을 하시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 전 시절에 대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할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구청장 4년 동안 언론의 평가를 잠깐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북구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행정 신뢰가 금갔다.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한 후에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게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멀쩡한 초등학교를 신청사 부지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발로 취소가 됐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구의회 의장은 저학력자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많은 분들의 불만과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3년근 지중화 사업 무산에 돈까지 물어내게 됐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중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무슨 사업요? 3년근 지중화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구명칭 변경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제가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모임에 갔을 때 아니, 후보님. 구명칭 변경 사업이 잠시만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빨리 지속되어야 아니, 된다는 후보님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구청장 시절에 지중화 네. 사업을 하면서 네. 앞부분에 무산이 대한 되고 설명을 드려야 되지 돈까지 않겠습니까? 물어내게 됐는데 그리고 멀쩡한 구청장님이 이걸 초등학교가 모르시다는 아니라 게 말이 됩니까? 몇 년 뒤면 아니, 존경하는 후보님, 네. 제가 앞부분에 대한 지금 제가 설명을 질문을 드려야 되지 드리고 않겠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 지중화 사업 무산이 됐는데 3년이나 끌고 돈까지 물어내게 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행정이 어떤 이렇게 지중화 처리가 사업인지 됐습니까? 현재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다음 기회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신주를 네.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중화라고 하는 게 땅에 묻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많은 질문은 다음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현안도 많고 고쳐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힘 있는 경제 전문가가 북구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6분의 주도권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북구을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엔데믹이 됐지만 지역사회에 남긴 생채기가 큽니다. 각 지자체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 투자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투자 유치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투자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후보자들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에게 먼저 1분 30초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겠죠. 결국 투자 유치가 핵심입니다. 저는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에 그동안 10년 동안 비어있던 BIFC 63층에 6개의 해외 금융기관을 최초로 유치를 했습니다. 기업 유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하지 못한 일,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부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주 여건도 다 같이 개선을 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교육과 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수한 인재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지 않을 겁니다. 또한 규제 완화와 각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부산으로 북구로 몰려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곡에는 도시첨단 산단이 있습니다. 이곳에 바이오뿐만 아니라 IT라든지 우리 청년들이 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많은 우수 기업들을 제가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부산이라고 하는 지자체의 자율성도 많이 부여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국회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부산이라고 하는 또 북구라고 하는 재정의 자율성,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후보의 투자 환경 개선 방안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앞선 공통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북구는 자연 환경을 활용한 생태와 환경을 핵심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야 합니다. 우리 북구의 투자 환경 개선에도 이러한 핵심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생태와 환경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사회적 기업과 청년 창업을 지원하면서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교육과 문화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북구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이어진 이런 공동체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공동체를 더욱 활성화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과 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저는 각 동마다 한 개씩 도서관을 만들고 그 도서관을 네트워크로 구성하면 북구만의 특별한 도서관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다케오시는 인구가 5만 명에 불과하지만 다케오 도서관을 방문하기 위해 매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우리 북구를 교육발전 특구로 추진하는 과정에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의 교육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후보의 투자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상대 후보 답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충 질문 답변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문은 30초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정명희 후보가 박성훈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리 북구에는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을 매겨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5,599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이 3,342개, 운수 및 창고업이 2,970개 등으로 순서로 나타납니다. 북구에는 자영업자가 그렇게 상당히 많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지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당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민생회복 지원금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좋은 답변을 방안이라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훈 후보 답변해 주시죠.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북구 소상공인과 영세 자업업자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에 북구를 특별히 유심히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북구의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취약한 경제 구조도 하나의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구의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일, 그리고 북구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돕는 일, 이게 단순히 저희가 돈을 푼다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는 지난 코로나 시기부터 많은 돈이 시장에 풀렸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화폐가 많이 시장에 돌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직장인들 실질 구매력이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당장 현금을 준다라고 하면 고마워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보십시오. 내일을 보십시오. 우리가 받는 지금의 돈이 나중에는 여러분이 세금으로 다시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받은 돈의 몇 배가 되는 승수효과를 가진 비용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효과가 있고 적시성이 있는 지원에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지원이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선전, 그리고 투표를 위한 표를 위한 매표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국가의 미래와 경제를 생각하는 그런 행위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성훈 후보의 보충 질문입니다. 역시 30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논점에서 벗어나거나 질문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다른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만 30초만이라도 제 질문이 완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아직까지 당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후보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산업은행 이전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가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반대한다고 말한 것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3월 15일 우리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방문했을 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금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민주당 정권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주요 정책이라며 어느 지역에 어떤 공공기관을 배치할지 문제들은 협의와 논의들이 필요하겠지만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나요? 예, 공공기관 이전 문제 민주당도 아니요, 적극적인 산업은행이라고 딱 명확히 예, 공공기관이 아니고요. 예, 공공기관에는 기타 국회의원이 공공기관도 되면 있고 산업은행 부산 같은 이전법을 공기업도 있을 수 반드시 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고용 유발 효과만이라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훈 후보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왜냐하면 부산의 청년들이 아파하고 수도권으로 떠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오게 되면 약 3만 6천 명의 젊은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보충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꼭 정책으로 이어져서 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창의성을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화적 가치를 통해서 지역 발전한 사례도 늘어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구는 상대적으로 문화시설과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문화 향유 확대와 또 문화를 통한 사회경제 활성화 방안 등 북구 지역의 문화 발전 전략, 진흥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정명희 후보의 문화진흥 전략부터 들어보죠.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우리 북구가 문화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북구는 공공도서관이 우리 북구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맨발동무 도서관도 갖고 있습니다.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시설이 다소 부족할지 모르나 우리는 더 큰 우리 북구의 자산은 바로 30만 구민입니다. 정이 많고 마음을 내어주고 서로 연대의 마음이 큰 분들이 바로 우리 북구 주민들입니다. 저는 우리 북구 주민들의 자발성과 높은 참여를 전제로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마을 공동체, 교육 공동체 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공동체들이 많습니다. 저는 구청장을 하면서 공동체들이 연대하고 이어졌을 때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구청장 재임 시절 문화도시 200억 공모 사업에 예비도시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들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 북구 주민분들을 제일 앞에 세워놓고 주민분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선정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구청장 연임을 하지 못해 이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는 공동체 문화의 복원과 활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금빛 노을 브릿지를 완공하고 감동 나룻길 리버워크를 착공하는 등 부족한 문화시설을 늘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독서대전과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등 문화시설이 부족한 우리 북구에서 소중한 행사였다는 답변 시간을 평가를 마무리하도록 받았습니다. 하겠고요. 이번에는 박성훈 후보의 문화발전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경제부시장 시절에 도움을 드렸던 내용들이 꽤 들어가 있네요.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프라와 컨텐츠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역의 인프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문화적 정체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프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경부선철도 지하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철도 부지 상부의 다양한 문화체험형 공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영생태공원을 조금 더 문화와 여가가 접목된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우리 함영생태공원의 접근성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함영생태공원을 이어주는 장미공원과의 장미공원 브릿지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함영생태공원을 우리 부산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도표하는 문화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첨단 복합 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산업, 문화산업을 확대, 북구를 통해서 거점화시킴으로써 고부가가치화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유의 문화의 정체성과 원료를 보존한 채로 지역 경제도 도움이 되는 그런 다양한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결국 문화 승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 그러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과 발전 전략에 대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상호 토론으로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상호 토론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자유 주제인 만큼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토론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각각 5분씩 시간 주어집니다. 5분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상대의 답변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앞선 토론에서 규칙도 잘 지켜주셨는데 이번에도 더 수준 높은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에게 5분의 주도권 주어집니다. 네, 북구는 어느 도시보다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은 곳이죠. 그래서 제가 교육 공약들을 꼼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의 교육 공약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어하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의 3대 공약 중의 하나인 교육 공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발전 특구를 지정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나요? 네, 교육 발전 특구로 교육 특구로 추진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교육감님과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들을 봤습니다. 뉴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우리 부산이 시범지역으로 그리고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정되어 있는 교육발전 특구를 어떻게 다시 공약화시켰겠다는 뜻인지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으신가요? 네, 박성훈 후보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된 것은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함께해서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된 것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북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발전 특구로 이유영의 우리 시범지역으로 윤석열 정부가 부산 지금 전역이 추진하는 지금 지정이 교육발전 되어 특구를 있습니다. 포함한 교육 제가 지금 질문을 특구로 드리는 하겠다는, 시간입니다. 네. 부산 전역에 지난달에 유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유형으로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그래서 유형이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1유형, 2유형, 3유형 다 지자체가 협업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저는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이 오히려 더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부산의 모든 지역은 다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외국어 교육, 외국어 학습을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이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래서 제가 공약화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사상구, 사하구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도, 남구도 교육 국제화 특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유형 공립고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당연히 알고 계시죠. 자유형 공립고 2.0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육발전 특구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교육청이 함께한 부분이고 우리 북구만의 후보님 자유형 공립고에 대해서 교육 발전 특구는 지금 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북구에 추진하는 계시는 많은 학부모님들을 교육발전 특구를 포함한 교육 특구를 말하는 것이고 하시는 그것이 말씀이 꼭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의 특정 고등학교를 후보님, 만드는 이거 제 것이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의 가장 많은 질문과 답을 원하신 부분 이런 거였어요. 우리 북구 왜
명문 학군을 만들지 못하냐? 자사고나 특목고와 같은 교과 운영 과정의 자율성을 그 수준으로 만들어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공약화했습니다. 기업과 연계한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명문 자율형 공립고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북고의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굳이 타 지역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서울대, 연고대, 심지어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MIT를 갈 수가 있습니다. 교육 국제화 특구 내에서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자율성을 가진 학사 운영이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교원은 100% 외부에서 충원도 가능합니다. 교장도 공모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향토 기업들과 손잡고 부산에 있는 대학과 협업을 하게 되면 최고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후보님은 지금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개념을 답변을 못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교육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의 힘은 결국 교육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율형 공립고, 자사고, 특목고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제가 이거 여쭙겠습니다. 함영 1동 대림 아파트, 또 함영 3동의 코오롱 하늘지 아파트,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시죠. 그런데 함영역을 오고 내리는 지하철 출입구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롯데마트나 전자랜드 쪽을 돌아가고 계시죠. 구청장님, 이런 민원 혹시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네, 저도 들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보관이 넣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예. 네, 5분의 주도권 발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역시 5분 드립니다. 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을 두 가지 이야기한다면 저는 신념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박성훈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성훈 후보님, 2023년 11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나십니까? 2030 엑스포 개최지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결정된 날입니다. 저도 새벽까지 잠 못 자고 발표를 기다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표 차이는 기억나시나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119표, 부산이 29표,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습니다. 당시의 충격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박성훈 후보님은 발표를 어디서 들으셨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많은 국가적 자원이 투입된 국가적 행사였습니다. 부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어떤 생각이 좋은 드셨나요? 계기였습니다.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러면 누구보다도 엑스포 마음이 유치를 아팠습니다. 위한 홍보비가 총 5,744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북구의 2024년 세출 총 예산이 6,585억 원입니다. 우리 북구의 한 해 살림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돈이 쓰였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황망합니다. 당시 국민 모두와 누구보다 새로운 도약을 꿈꿔왔던 우리 부산 시민이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발표 직전까지도 유치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의 잘못된 전망으로 인해 더욱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박성훈 후보님은 지난 19년 12월 20일 우리 민주당 부산시장 시절 경제부시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후 국민의힘 박영준 시장 체제하에 경제특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앞서 이야기했듯이 2022년 5월 10일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으로 임명되어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부산시와 중앙정부 모두를 두루 거치며 그 누구보다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다해왔다고 봐도 무관할 것입니다. 박 후보님은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부산 시민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준 무능력함을 사죄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정부에서 일했던 공직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달갑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직제상으로 보게 되면 엑스포 유치를 전담하는 기구가 따로 있고요. 대통령실 내에서도 미래전략비서관이라고 하는 별도의 직제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부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지역은 그야말로 정치 생명의 근간이고 또 정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자들은 그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시하고 지역가의 용고를 강조합니다. 저에게 출마의 선택지는 곧 북구입니다. 저의 정치의 시작이 북구였고 북구청장은 저의 가장 자랑스러운 이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 드립니다. 박성훈 후보는 애초 해운대 갑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하다 박 후보에 비해 좀 더 밀접한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게 밀려 부산 진갑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지역에서도 당이 영입한 후보를 전략 공천에 컷오프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거구 조정으로 북구 을 지역이 새롭게 생기자 갑자기 부산 진갑 지역에서 함께 컷오프를 당했던 다른 후보와 나란히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치 도의상 납득이 될 수 있는 행보인가요? 게다가 북구 갑 지역의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도 해운대를 거쳐 부산 진구로 또 북구 갑으로 옮겨왔는데 이를 두고 우리 북구 주민들은 우리 북구가 정치 철새 도래지냐며 북구 주민의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냐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치 철새로 비판받는 당사자인 박성훈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단지 이런 분노를 넘어 보다 현실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신 경력을 바탕으로 북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하십니다. 네, 답변한 시간 좀만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치 철새라는 말은 처음 듣고요. 해운대에서 출마를 준비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진 갑의 경우에는 당에서 험지에 가서 싸워달라는 전략적 재배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비록 개인적으로는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을 위해서 과감하게 희생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에 따라서 북구를 당을 오게 위해서 됐습니다. 우리 북구에 출마를 하셨네요. 북구의 잘 어려움을 알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예. 잘 알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북구를 위해서 제가 출마하신 이곳에 거는 참 온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발전이 북구가 필요한 당을 위해서 북구를 존재하는 위해서 곳입니까? 제가 이곳에 30만 왔습니다. 국민의 시간이 자존심이 모두 걸린 끝났고요. 말씀을 곳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상호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주민을 위해서 제가 예. 일하기 위해서 이곳에 두 후보의 토론 잘 들어봤습니다.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북구을 후보자 토론회 1시간 가까이 후보자들의 생각과 비전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두 후보에게 1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오늘 토론회 정리하시면서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 말씀도 좋고요. 마무리 발언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후보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시간 내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름 준비한다고 했는데 준비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정치가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짜증만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정말 더 짜증나는 정치만 남게 됩니다. 지금 이대로 안 되겠다 싶으면 1번 정명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를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으면 정명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4월 10일 이후 새로운 북구,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명희는 북구를 압니다. 정명희는 한다면 합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명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역 주민 여러분, 박성훈은 북구에 일하러 왔습니다. 북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북구에 뼈를 묻겠습니다. 북구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정부, 국회, 그리고 부산시 모두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북구의 민생과 북구의 경제 살리기에 제가 가진 능력을 쏟아붓겠습니다.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고 반듯한 정치, 민생과 국민을 섬기는 정치, 진정성과 열정으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라지만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누구보다도 준엄하게 질책하겠습니다. 북구의 미래 바꿀 수 있습니다. 힘 있는 경제 전문가 기획재정부 출신의 박성훈이 예산을 넘치게 가져오고 오랜 수건 사업을 반드시 해결해내겠습니다.
박성훈을 믿어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이소. 네, 두 후보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남은 선거운동 기간 끝까지 선의의 경쟁 펼쳐주시고요. 오늘 나눈 얘기들이 더욱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애쓰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토론회는 내일 낮 12시 20분부터 부산 서구 동구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북구을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이 토론회가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